안녕하세요, 러브블러썸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경우에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이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 없는 대답과 리액션. 이 리액션이라는 게 정말 애매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 대답할 때 영혼이 없어 보이는데 왜 영혼 없냐고 물어보면 10중8구 원래 성격이 그렇다, 원래 표현을 잘 못한다 등등 사귈 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사귀다 보면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리액션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대답과 리액션을 보시면 됩니다. 정말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잘 됐네, 축하해 라던가, 슬픈 일이 생겼는데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던가, 큰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네가 그랬으니 작업자득이지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한다면 꼭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싸울 때 연애 초반에는 잘 달래줬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울고 있는 나를 봐도 또 울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 이런 행동들이 이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호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선택적 공감 능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본인이 공감을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죠. 과연 장원영, 안유진이 와서 슬픈 일이 있다고 울면 안 달래줄까요? 만약 안 달래줄 것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100에 한두 명 무뚝뚝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대방을 선택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본인 친구들이나 이제 막 친해져가는 사람들 얘기는 잘 들어주고 리액션 해주고 공감하면서 정작 가장 사랑하는 연인의 얘기를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면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외로운 연애를 하게 되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운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것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내 자신을 가꿔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건 연인 간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다만 이별에 가까워지고 있을 경우 작게는 우리 나중에 같이 어디에 놀러 갈까? 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을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미래까지 그릴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귀차니즘이 심하거나 극피의 유형인 경우 계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보고 라는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얼만큼 적극적인 답변을 하는지, 또한 대답할 때 표정, 눈빛 등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같이 방 꾸며보자 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 가서 보고 라고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 그때 가서 보고라는 답변이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그래, 그때 가서 보고 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식고 있는 중이라면 무표정한 모습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그래, 그때 가서 보고 라고 대충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좋게 봐주려는 마음 때문에 상대의 답변이 잘못 해석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꿈꾸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질문, 얘기를 해도 나를 쳐다보며 대답하지 않거나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라면 상대방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보세요. 만약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이별을 준비하시는 편이 덜 상처받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느낌. 우리는 살아가며 직장, 친구, 가족, 여러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속에 당연히 내가 1순위면 너무 좋겠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분명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과연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쉬워하거나 미안해하며 그 상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켜주거나 이해를 시켜주려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반면 이별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이것도 이해를 못해주냐? 어쩔 수 없지 않냐? 내 입장도 이해를 해달라. 넌 사회생활도 안 해봤냐? 너도 친구나 만나라. 등등 본인 생각만 하고 본인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솔직히 위와 같은 답변은 마음이 식지 않더라도 표현에 있어서 매우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유형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만 더욱 외롭고 힘들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같이 서로 맞춰 나가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분명 지치는 날이 올 겁니다.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표현이 미숙한 사람이라 말이 잘못 나왔다고 치면 여러분께서 좋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물론 친구 생일이니까 당연히 만나서 축하해줘야 하지만 자기도 나랑 못 만나는 건 그거대로 아쉽지 않아? 이럴 때는 나도 이해하고 배려할 테니까 자기도 숨기지 말고 아쉬운 티 좀 내줘.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가정하에 좋게 말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좋은 사람이라면 분명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나도 자기 못 봐서 아쉽지, 오늘은 친구 생일이라 친구를 만나지만 내일이나 빠른 시간 내에 얼른 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연락 또는 만남 회피. 연인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연락. 사실 이 문제로 가장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인마다 연락 패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잘 됐던 연락이 어느샌가부터 빈도수도 줄어들고 물음표 살인마였던 상대방이 이젠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 색다른 질문을 해봐도 돌아오는 건 성의 없는 대답뿐이라면 사실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만나자는 말에도 바쁘단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의 상황도 살펴보면서 일시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지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때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야, 요즘 힘든 일 있어? 내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요즘 나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 솔직하게 대화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가 이미 마음이 떠났을까봐 이별이 두려워서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 러브블러썸 영상 중에 재회 가능성 높이는 5가지도 있답니다. 사실 상대가 먼저 헤어짐을 고한 게 아니라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5번째, 스킨십이 줄어들고 관계를 안 하는 경우. 연인 간의 스킨십은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된 중요한 표현 방식 중 하나예요. 서로를 향한 애정과 신뢰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스킨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가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매력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감정적 거리감이 생긴 경우. 스킨십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멀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전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설렜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손을 느슨하게 잡는다거나 스킨십을 하는 걸 귀찮아하는 게 느껴진다면 감정적으로 멀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나 개인의 상황적인 문제.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성욕도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상대가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킨십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연인이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진 않은지도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의 경우처럼 상황적인 문제라면 사실 해결 방법은 쉽습니다. 상대방이 놓인 상황이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줌과 동시에 재촉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첫 번째처럼 마음이 뜬 경우라면 먼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 확인 후 강요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이 과정에서 나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내가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경우라면 이별을 택하는 것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별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야 하는 용기 있는 결정일 수가 있어요. 사랑이란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관계가 나를 갉아먹고 내가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다면 놓아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혹시 지금 힘든 관계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러브블러썸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연애를 하는 그날까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